어,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자료 해석을 같이 공부하게 될 이승일입니다. 전체 일정 중에서 제가 기출문제 해설하는 것을 그 2회로 잡아놨는데요. 그것은 한 3회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기출문제 해석을 그렇게 오래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작년에 수업을 해보니까 수업하기가 굉장히 애매했던 게 아주 기본적인 걸 강의하자니 상당수 학생들이 5급 경험이 있어서 선생님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처음서부터 수업을 조금 세게 하자니 7급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하면서 겁먹는 학생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좀 고심을 하다가 기출문제 40문제를 가지고 자료에서 기본 이론을 전부 다 첨가해서 수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 해설을 단순하게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고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떠나서 여기서 아주 기본적인 자료 해석의 틀을 여러분하고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된 교재가 테마 40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기본 교재 다음으로 하는 교재입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자료 해석의 이론을 가지고서 실제로 시험 보는데 적용이 되는 40가지의 기능으로 짜여진 것이 이 테마 40이고요. 이 테마 40 책은 전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테마별로 재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문제지는요, 문제지만 나가 있고요. 이 문제의 내용과 해설된 내용은 이미 밑에 조교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분간 안 나눠드릴 거고요. 이 수업이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기출문제 강의가 끝나는 시점에 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공부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옆에 해설지 딱 펼쳐놓고 문제지 펼쳐놓고 문제 풀다가 잘 모르겠으면 해설지를 읽어보면서 아 이거 맞구나 이렇게 자료 해석 공부하는 습관을 가장 안 좋은 습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료 해석은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안 풀리는 문제도 없고 모르는 문제도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래서 나 기출문제 분석을 한 두어 번씩 한 10년 거를 전부 다 했는데 왜 점수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봐가지고는 10번, 20번을 본다고 해서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해설은요, 문제 푸는 과정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그 문제에 대한 이해를 못했을 때 그 해설을 보고 이해를 하라고 만들어진 거지 그걸 보고 공부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수업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해설지에 쓰여져 있는 내용하고 수업의 내용하고 조금씩 결이 다릅니다. 즉 여러분들의 글씨로 쓰여져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쓰여져 있는 게 해설이라면 실제로 수업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시험지를 대했을 때 대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수업을 하는 게 수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약간의 차이가 나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설서는 최후로 내가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하겠다 싶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해설도 다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밑에 보관해 놓고 그 다음에 테마 40에 대한 해설지도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수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되니까 수업이 끝나는 시점에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수업을 하는 2주 동안은 수업에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수업하는 것을 예습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습하는 데 주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이제 당부할 것들이 좀 있어서 첫날이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실제로 시험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험의 형태는 보통 한 3, 4년 단위, 길면 한 5년까지 가는데요. 그 단위로 계속해서 시험의 형태나 주제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제가
최초의 강의를 시작한 것이 지금서부터 이제 한 20년 됐어요. 2003년에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2004년서부터 피셋이 있었기 때문에 2003년 여름서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으니까 소위 말해서 피셋 강의는 원조가 되는 셈입니다. 신림동의 모든 피셋 강의의 이론을 제가 만들어 놨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피셋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인데, 그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 뭐냐면요. 이 시험이 쭉 진행되면서 한 4, 5년 터울로 문제가 바뀝니다. 형식이 변화가요. 뭐 쉽다 어렵다의 형태가 아니라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어느 부분에 조금 중점이 빠지고, 예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났었는데 이제는 거의 그런 문제가 안 나오고, 이런 패턴이 한 4, 5년 간격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패턴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시점에서 가장 근접한 연도가 언제냐면 2019년에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지금 2019년, 20년, 21년, 올해가 22년, 넉넉 잡고 내년까지 패턴이 비슷한 형태의 패턴으로 가다가 23년이나 24년쯤에서 또 한 번 패턴이 살짝 바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2016년서부터 2018년까지 시험 문제가 조금씩 다른 것이 2016년에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났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17년, 18년이 연속적으로 조금 쉽게 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면은 뭐가 정답이 되냐면 어려운 지문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에 자료 해석을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나중에 보는 시험에 대해서도 이 시험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 문제의 내용과 연결시켰을 때 어려운 지문이 될 만한 번호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패턴이 2020년에 와서 다시 뒤집어집니다. 시험 문제 전체의 난이도가 올라가 버려요. 난이도가 올라가 버리니까 올라간 난이도에서 다시 어려운 지문을 또 답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마어마하게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정답은 쉬운 지문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쉬운 지문을 답으로 하고 답 밑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 답이 3번이라면 4번, 5번 지문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 4번, 5번 지문이 다음 연도의 정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 시험에서 손쉬웠던 정답이 있고요. 그 밑에 까다로운 다른 지문이 있었는데, 이게 2022년에는 까다로운 지문이 손쉬운 지문으로 바뀌고, 이 손쉬운 지문 그 밑에 다시 까다로운 지문이 또 들어갑니다. 이것이 내년에는 이 까다로운 지문이 다시 손쉬운 지문으로 바뀌고, 그 밑에 또 까다로운 지문이 또 끼어들게 돼요. 이게 한 5년쯤 하게 되면 쉬운 지문으로 다 써먹어버리게 되니까 더 이상 쉬운 지문이 답을 구할 수가 없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나머지 지문을 쉽게 만들어버리고 원래 까다로웠던 지문이 어려운 지문으로 답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패턴이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한 그 5년 터울에서 문제의 패턴만 바뀌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강조하는 틀도 바뀝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하고 수업을 하면서 제가 차분차분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그 틀이 바뀐다는 것과 7급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사실상 이 7급 시험은 5급 시험의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또 거꾸로 얘기하자면 요 7급 시험과 다음번 7급 시험 중간에 또 5급 시험이 또 끼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급과 5급 사이에는 그 중간 평가적인 의미의 시험 문제를 띄기 때문에 항상 난이도가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5급 문제가 조금 깊은 개울에서 고기를 잡는 듯한 느낌이라면 7급 문제는 얕은 개울에서 고기를 잡는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문제의 깊이가 조금 깊은 것이 5급이라면 조금 얕은 것이 7급인데, 문제의 깊이가 깊든 얕든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 5급이나 7급이나 여러분이 느끼는 난이도는 똑같은 난이도로 느끼게 됩니다. 작년 7급 문제도 보게 되면요,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지만 까다로운 부분이 중간중간에 계속 끼어져 있어서
그렇게 썩 좋은 점수가 평균 점수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작년 7급 문제였고요. 올해 7급 문제도 지금 5급 문제가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이 5급 문제에서 깊이만 조금 낮춰버리고 시험 문제를 출제했다고 쳤을 적에 어느 정도의 난이도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올해 7급 시험 문제의 내용들입니다. 즉 작년의 7급 시험 문제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형식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만 조금 더 지금 그전에 했던 것보다 약간만 더 까다롭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거 5급 기출문제를 풀면서 기본 이론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아까운 시간이 다 가니까 일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다 가지고 계시죠? 자, 1번입니다. 1번 우리가 실제로 시험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 추가로 필요한 자료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료 해석에서는요, 이 추가로 필요한 자료라고 되어 있는 시험 문제, 두 번째는 표와 그래프, 이게 뭐냐면 표 하나 제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1, 2, 3, 4, 5번으로 만들어져서 표의 내용과 그래프의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이런 형식의 시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보고서와 데이터. 이건 뭐냐면 보고서 내용으로 하나 던져주고요. 이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골라라. 이렇게 돼 있는 세 가지 문제의 형식이 자료 해석에서 유일하게 만들어지는 패턴형 시험 문제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런 형식의 시험 문제가 나타나면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라고 하는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는 문제의 형태라는 얘기예요. 요 두 가지 내용들은요 그때 나온 내용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첫 번째 나온 내용이 추가로 필요한 자료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요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는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뜬금포입니다. 뜬금포가 제일 쉬운 시험 문제인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1번 문제 보듯이 자료 2개쯤 주고요. 그 밑에 보고서의 내용이 있으면서 이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보고서의 내용 속에 자료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 자료는 우리가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뜬금포를 묻는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로 쉬운 지문입니다. 두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연도입니다. 주어진 자료는 20년, 21년 이렇게 주어진 자료고요. 밑에 예를 들어 보고서의 내용에서는 15년서부터 20년 사이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19년, 20년 이외에 나머지 15, 16, 17, 18년도에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연도를 체크하면서 문제를 살펴봐야 되고요. 세 번째 이 내용이 가장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등식 변환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등식 변환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진 식의 분모와 분자로 형성될 수 있는 내용을 주고요. 그 분모와 분자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내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말이 무엇이고 변화시킬 수 없는 말이 무엇이냐 요걸 물어보는 문제가 등식 변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요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게 비교적 손쉬운 시험 문제고요. 요걸 물어보면 비교적 까다로운 시험 문제가 됩니다. 작년에는 요걸 물어본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 문제가 까다로운 문제로 분류가 됐었고요. 올해 시험 문제는 다 이 뜬금포하고 연도에 관련된 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도요. 뜬금포는 안 나타나 있고요. 뭐가 주로 나와 있냐면 연도가 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은요. 2020년 4분기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둘째 줄에서 셋째 줄 내용을 읽으시게 되면 전년 동기 및 2015에서 19년 4분기 평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2015년에서 19년 데이터는 여기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처음서부터 볼라 그러면 안 보일 때도 있고 보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다? 그럼 머릿속에 세 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 튀어나오나 준비하고 있고요. 연도 나올 때마다 주어진 연도와 지금 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연도가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야 되겠다 나와 있고요.
다음 등식 변환으로 변환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게 주어진 자료에서 등식 변환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요 세 가지를 준비한 상태에서 얘를 읽어버리면 얘를 답 내는 것은 그냥 공짜입니다.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고 실전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별로 안 틀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